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독일 장갑차입니다. 현대 정찰 장갑차의 상징입니다. 독일 페넥 차륜형 정찰 장갑차. 차륜형이라기보다는 또 차량형에 더 가까운데요. 이 페넥 장갑차를 아실 것 같으면 거의 밀리터리 마니아 중에서도 거의 중상급 이상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장갑차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단 두 나라뿐입니다. 자, 정찰 장갑차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찰 장갑차가 뭔지 또 페넥은 뭔지 보겠습니다. 무인기 없던 시절이죠. 기갑 부대의 눈이었던 정찰 장갑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육군도 기갑 예단에 기갑 수색 중대가 있고 또 기계화 사단에는 기갑 수색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갑 예단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먼저 전방에 진출해서 적이 있는가를 사전에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하고 저기 있다. 그러면은 후방에 우리 주력 부대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빠지고 그래서 주력 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또 공격할 수 있는 이 사전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수색 부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의 기갑 수색 중대나 대대를 이렇게 보면 굳이 이제는 이런 부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 그 어차피 전방에 조금 더 한 발 먼저 가서 적이 어디에 있냐,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냐, 이걸 탐색하는 건데 그냥 똑같아요, 전차. 그런데 요즘 무인기가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갑 수색 중대 이런 것보다는 무인기 정찰 대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 이 2차 대전 시절에 이런 식으로 M8 그레이하운드 이런 거 운영했어요. 이거 이제 6.25 직전에 우리나라에도 창군 시기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M8 그레이하운드, 그 다음에 M41 워커불독, 이런 경전차 또는 장갑차량 이런 것들을 수색용으로 정찰용으로 썼어요. 야, 우리가 그 사단의 눈이다 해가지고 이제 막 특히 유럽 같은 평원 지역에서 먼저 가가지고 이제 막 보는 겁니다. 우와, 저기 독일군 어마어마하게 와요. 또는 소련군 저기 어마어마하게 있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동해야 돼 하고 자기는 빠지고 전투하는 거 아니죠. 여기 이제 37mm 포가 붙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찰 장갑차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유럽 지역에 많은 서방 이 나토군도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네덜란드군도 이런 걸 운영했어요. YP408이라고 하는 차륜형 장갑차를 정찰 용도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있는 업체 중에서 SP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냉전이 끝난 이후에 야,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구나.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내가 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리 군이 채택해 주세요 하는 걸 좀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 네덜란드 군이 보니까 이렇게 덩치 큰 정찰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냉전 시대 때나 어울리는 거지. 지금 소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지금 저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은 내가 저거 후속 모델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이 SP가 이 후속 차량 만들면 몇백 대는 뽑아 먹겠는데 하고는 이 업체 주도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옆나라 독일, 이제 통일이 됐죠. 독일 연방군이 됐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업체, 아주 덩치 큰 크라우스 마파이사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스 마파이사가 이 SP사에게 러브콜을 보내요. 저기 SP님 다름이 아니라요. 요즘 신형 정찰용 장갑차 개발 중이시라고 하던데 그거 저랑 같이 좀 하실래요? 이제 이렇게 채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SP가 아니 이렇게 감개무량할 때가 저희 같은 업체를 어찌 알아봐 주시고 독일 대기업 임원진께서 이렇게 친히 연락을 다 주셨습니까? 영광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라우스 마파이가 저희도 통일되고 연방군 개편 중인데 아무래도요 차륜형 정찰 장갑차 소요가 좀 많아질 것 같았어요. 님들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팀이랑 좀 협업 좀 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SP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네덜란드군 물량만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았는데 고민 중이었는데 말씀만 주시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크라우스 마파이가 저희가 궤도식은 좀 자신이 있는데 차륜형은 좀 경험이 없어서요. 리드해 주시면 저희도 가용 역량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SP 에어로스페이스 앤 비클이 개발하고 있던 이 차량형 정찰 장갑차 개발에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가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이 차기 정찰 장갑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핵심은 가성비야, 가성비. 왜냐? 지금 현재 정찰 장갑차가 이거예요. 룩스.
딱 봐도 그냥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의 BTR 장갑차하고 똑같이 생겼죠. 8륜형 장갑차에다가 20mm 기관포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냉전이 끝나고 덩치가 크고 정찰 용도인데 굳이 이렇게 큰 장갑차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또 낡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 싸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 그 정찰에 특화된 걸 하자. 뭐 전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정찰 장갑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완성된 차세대 정찰 장갑차인데 이름은 페넥입니다. 이렇게 생긴 조그만 여우예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알려준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SP가 1997년도 이렇게 프로토타입 모델을 내놓는 거예요. 차륜형이라기보다는 차량형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사륜 차량에다가 아주 납작하게 이런 식으로 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잘 눈에 띄지 않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위에다가 각종 탐지 장비를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 조금만 손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크라우스 마파이가 다시 또 손을 봅니다. 이렇게 SP가 이걸 다 만들고 크라우스 마파이하고 마지막에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의 수주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허무하게도 SP가 망해버렸습니다. 버티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크라우스 마파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크라우스 마파이가 네덜란드 육군의 392대, 독일 연방군의 222대 해서 600대 넘는 장갑차 물류를 크라우스 마파이 혼자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대량 수주 성공했어요. 네덜란드, 독일 2000년도. 이 스펙을 한번 보면 길이는 5.7m, 폭은 2.5m, 높이는 1.8m. 폭에 비해서 높이가 더 엄청 낮죠. 중량은 9.7톤. 239마력짜리 터보차저 디젤 엔진이고 서스펜션은 사륜 독립형이에요. 다 독립으로 서스펜션이 되어 있고 사륜 구동 당연하고 최고 시속 115km, 승무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의 핵심은 과거에는 정찰 장갑차가 사람이 타고 와서 사람이 이제 직접 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있냐? 이제는 21세기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 BAE 시스템스에서 만든 탐지 장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저기에선 야간에도 봐야 되니까 저기에선 또 광학, 어마어마하게 땡길 수 있는 광학 이런 건 다 해서 그리고 우리는 조금 나지막하게 숨어 있고 이걸 위로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괜찮죠? 그리고 이 무장 방호력 당연히 이제 정찰 장갑차니까 적의 보병 만나면 또 살아야 되니까 전 영역에서 전면, 측면, 후면 전부 다 7.62mm 방화 다 되고요. 그리고 기관총 또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위에 틀에서다가 실을 수가 있어요. 경기관총 실을 수도 있고 중기관총 달 수도 있고 또 대전차 미사일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다용도로 아무거나 갖다 꽂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가격이 2000년 기준으로 20억 원. 꽤 비싸죠. 그런데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와 싸다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여기 ISAF 국제평화유지군 이제 다 정말 불행하게도 다 철수해 버렸는데 독일군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ISAF 즉 국제평화유지군으로 독일군도 활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참 근사하죠. 이렇게 보니까 사용해 보니까 다 좋은데 방어력이 약하더라. 적의 기갑 부대를 먼저 사전 정찰하러 가는 용도로는 신속하고 기동성 있고 딱 좋았는데 이게 적하고 보병하고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보니까 탈레반들이 그냥 RPG-7 온 동네 RPG-7 다 들고 있고 그리고 또 급조 폭발물 ID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뻥뻥 터지는데 이걸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만들던 1990년대에는 IED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찰 장갑차, 이런 경장갑차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우리가 만드는 탱크 장갑차 다 마찬가지죠. 이 밑에서 터지는 급조 폭발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강구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장갑차가 두 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은 RPG-7에게 맞았고 한 번은 IED에게 밑에서 터져버렸어요. 근데 RPG-7 맞은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여기 힌지에 맞아가지고 그냥 안으로 메탈 제트가 들어오진 않아서 그냥 경상만 입었답니다. 정말 천우신조죠. 그런데 밑에서 터진 거는 이거는 당할 수 없으니까 안에 있는 승무원이 다 죽었답니다.
밑에서 터져버리니까 보시다시피 밑바닥이 평평하죠. 그러니까 폭발력이 올라오는 걸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때 미국은 이 IED 터지는 거 보고 야 이게 지금 제일 위험이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게 제일 위험하구나 해서 엠랩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뢰 방어 차량. 그래서 밑에서 터질 때 이 터지는 폭발 압력이 확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밑이 평평하게 생기면 그걸 바로 다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터지죠. 그런데 엠랩은 이걸 V자로 밑에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폭발이 오더라도 비켜나가게 되죠. V자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엠랩이 미국은 쫙 깔리고 대세인데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현대전장에 안 맞네. 그래서 다시 크로스 마파이가 이런 식으로 페넥2를 만들었어요. 밑을 이제 이런 식으로 V자로 팠어요. 엠랩처럼. 팠는데 가격이 얼마냐? 40억 원. 아니 뭐야 사람 3명 타는데 40억 원? 미쳤냐? 해서 안 팔리는 겁니다. 독일군도 안 샀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프로토타입만 나오고 말았어요. 시제품만 나오고. 그리고 아무도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사는 이유가 미국 엠랩이 워낙 싸요. 맥스 프로 같은 거 이거보다 훨씬 덩치 크죠. 맥스 프로 같은 게 한 55만 달러 한 6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40억 원. 또 뭐 이 지뢰 방어도 안 되는 이 페넥 1이 20억 원. 그것도 2000년 기준으로 지금 훨씬 더 비싸겠죠. 이러니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21세기 전장은 IED 안정화 작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 급적 폭발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 대책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은 이 지뢰 급적 폭발물에 대한 방어 대책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그 어떤 무기 체계도 자주포, 전차,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아무튼 페넥은 이런 식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에 한 600대 넘게 팔고 그걸로 끝. 그리고 페넥2로 다시 한번 유럽 시장을 한번 석권해 보려고 했는데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에 좌절하고 아무도 안 샀고 이런 페넥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찰 장갑차 이제는 기갑 정찰 좀 뭐 사라진 그런 그 분야가 아닌가. 이제는 무인기로 가서 정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찰 장갑차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페넥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